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아주 긴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요.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요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요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선봉행하라. 악은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19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종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부탁 좀 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쿠팡이 있습니다. 책과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보너스, 특별 보너스, 부자지표 첫날 금과 은, 현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습의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금은을 갖고 있을 때 언제 저걸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중심에 태양의 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사, 지구상에 사는 생명들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이다. 결국엔 태양의 주기가 우리의 모든 인간사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 큰 변화가 이제 한 세 번째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번째죠. 자, 일단 루즈벨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근본이제 폐지가 있었었고요. 1933년과 34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33년, 34년은 여기죠. 극소기에 해당됩니다. 1933년, 그 다음에 34년 보이시죠? 극소기 때 뭔가 발전을 하려고 그런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공황을 조금이나마 극복을 하죠. 누가? 루즈벨트가. 그래서 근본이제 폐지가 한번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닉슨의 금태환 중지. 그러니까 금을 달러로 바꾸는 걸 중지하는 걸 언제 했냐면 1971년 8월 15일에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1971년이 여기죠. 이때는 극대기였습니다. 72년 여기 극대기 때 극대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금태환 중지를 명령한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와 그 다음에 닉슨에 따른 금의 엄청난 변동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뭐냐면 미 금 보유고 금가 급등의 평가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부가의 90배죠. 어마무지한 일이 발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채입니다. 엄청난 돈을 찍어서,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지금 현재 나온 표시된 거는 36조 2천억 달러인데 현재는 37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한다? 해지용 금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계속 상승세 지속하고요. 그럼 결국엔 뭐냐? 중앙은행도 골드러시에 나섰다. 무슨 얘기죠? 자, 루즈벨트의 근본이제 폐지, 금태환 중지, 그래서 폐지됐다가 다시 근본이제 갔다가 다시 중지시킨 거죠. 그러면
일련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가 가는 거죠? 예, 근본이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지금 한 20년치 정도 채굴할 양이 남아있고 은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금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1900 아까 얼마였죠? 예, 33년과 34년 금태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근본이제 폐지한 거죠. 여기도 근본이제 폐지한 거고 지금은 뭐라고요? 네, 근본이제로 돌아가라는 움직임. 네, 각국에. 그래서 이때 금값이 많이 뛰었죠. 20달러에서 몇 달러냐면 20달러에서 35달러로 뛰었는데 그래도 많이 뛴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서 무시무시하게 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광산주가 10배나 올랐습니다. 10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닉슨의 금태환 정책이 이때거든요. 1970년대, 그죠? 69년, 70년대 해서 아까 71년에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금값이 오르고요. 네, 조정 주고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71년부터 80년까지의 상승에 있었죠. 이때가 이제 금값이 2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금값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1년에 다시 또 금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때 왜 상승을 했느냐? 예, 달러 약세로 갑니다. 금과 달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했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주다가 자, 어떤 현상이 생겼죠? 이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금값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2015년경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는 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러면 실물 금은 이거는 종이 금이 아니에요. 실물 금입니다. AX, XAU 그래서 USD 네, 실물 금에 따른 그 평가 금액인데 3,885달러입니다. 실물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선물을 보시면 선물은 3,900달러가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 보험 차원에서 지금은 대단한 큰 버블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상황은 1929년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느냐? 금은 현재가 최저가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봐야 되는 지표가 반도체와 엔화와 금리차와 실업률 등을 보시고요. 앞으로 절대 팔지 않는다.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020년경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소량 분할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돈, 뭐 반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가격에서 100만 원까지는 일단 매수할 용의가 있고 100만 원 넘어가면 반돈을 하든 아니면 관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 재평가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근본이 제로의 회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왜 해지용을 쓸까요? 딱 하나입니다. 달러 자산이 계속 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거는 2020년부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작년 3월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값을 전망하는 예상은 1929년에 10배 금광주죠. 그 다음에 1970년대 23배, 현재 2000년대 7.5배. 그래서 이걸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평균 13.5배 간다. 그러면 최저점을 잡은 게 여기 1000달러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13.5배 했더니 14,323달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임스 리카즈란 분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럼 13.5배잖아요. 그죠? 예, 요 저점에서 그러면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팔아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자, 특히 이제 ETF나 금 선물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미심쩍으면 요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972년에서 출발한 요거 보이시죠? 자, 금값이 어떤 거냐면 까만 선입니다. 요 까만 선이 금값이고요. 그 다음에 50개월 선, 자, 20개월 선이 파란색입니다. 보이시죠? 요 파란색. 그 다음에 5개월 선,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5일선하고 21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렇게 무너지는 요 순간들. 네. 요때 한 반 정도만 털어놓고, 왜냐면 얘가 하락을 하는데 쫄리잖아요. 근데 ETF나 선물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나오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금을 모은 사람들은, 실물을 모은 사람들은 쫄릴 필요가 없다. 좀 불안하면 여기서 반 정도만 매도해도 된다.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수익입니다. 아시겠죠? 몇 배의 수익이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피보나치를 돌려봤더니 정확하게 60% 정도 되돌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매수하냐? 요거 돌파할 때 쉽죠?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 그래서 요 기간만 해도 몇 년이냐? 75년이고요. 여기가 77년, 2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나 이런 것들을 돌려봤을 때 그러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약 한 23배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신호가 나오죠. 이렇게. 이때 처분하면 됩니다. 여기 고점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신호가 나올 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저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0년대를 또 보시면 이게 이제 7배가 올랐던 상황이죠. 여기도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 나죠. 자, 안 깨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예, 안 깨요. 선이 안 깨요. 주가는 금값은 이렇게 살짝살짝 깨는데 20개월 선을 안 깨고 타고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아주 멋있죠? 여기서 깨네. 여기서 2013년경에서 깹니다. 그때 팔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샀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산 거죠. 2020년경이니까 요쯤에 산 겁니다. 요쯤에. 그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개월 선하고 5개월 선하고 여기 주가인데 금값인데 지금 다 벌어져 있죠. 이거 만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근데 뭐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 얘기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값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태양의 주기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금 매수 매도에 대한 정확한 포지셔닝, 그걸 얘기한 사람도 최초. 없어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건 다 예상이잖아요. 예상은 다 필요 없고 정확한 지표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평균 13배가 가는데 그러면 14,000달러가 되는데 은값은 어떻게 되는데 그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배의 2배 몇 배요? 28배.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2019년 2016년 경이 출발점이니까 15달러. 그러면 13배 26배면은 나오죠. 계산하면. 계산해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딱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생긴 겁니다. 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편안하게 실물금을 모아서 축축해 놓고 어떤 시기가 오면 매도에 나서는. 왜냐하면 금도 지금은 안전자산이지만 나중에는 위험자산이 될 수가 있다. 왜? 고점이 오니까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금은비인데요. 역대적으로 금은비가 얼마? 30대 1 정도 오면은 금과 은을 팔아도 되겠다라는 매도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금은비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는 20대 1인데 이번에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래서 은이나 금도 3분할 매도 그래서 40의 한 3분의 1, 30의 3분의 1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30분의 1 요거 역사적인 거는 20분의 1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는 30분의 1 정도 된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주식은 어떻게 될까? 예, 지금 완전히 꼬나박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우하고 금의 비율입니다. 뭐로? 다우 지수를 금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아까 루즈벨트, 여기가 닉슨, 그 다음에 여기가 달러 약세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려가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우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있죠? 예,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고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금이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얘의 숫자는 대략 5 미만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주식은 폭락, 금은 폭등할 가능성이 다분하게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한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자살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라. 저는 보통 보면 100년 차트 이런 거 봐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침체 오면은 대공황급인 침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이런 영상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 겁니다. 잘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현금 상황입니다. 자 MMF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위 말해서 미국 그 MMF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은 약 2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20조 달러. 그런데 지금 MMF만 봤을 때 7조 4,800억 달러가 지금 계속 현금이 증가하죠. 현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자, 금도 증가하죠. 예, 현금도 아주 빵빵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뭘 뜻하는 거죠? 이거는 다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금과 현금으로 다 도망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고점인 이유는 착시 현상이다. 개인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폭망한다.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요거 잘 보시면 요때 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죠. 이때는 뭐에 참여를 했느냐? 주식시장이 들어왔어요. 이 현금이 마찬가지 2000년에도 주식시장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7조 4,800억 달러니까 여기서 10%만 들어와도 여기 있는 대기자금이 금으로 10%만 들어와도 금과 은으로 10%만 들어와도 무시무시한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점을 형성할 때 보시면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팔 시간이 있어요. 현물이라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는 더 몰린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폭망, 그 다음에 현금은 가득, 금은 계속 급등, 폭등, 금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정확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고 있다. 왜요? 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nly 주식, only 코인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의 이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면서 화, 수, 목까지 여러분한테 진짜 부자 지표로서 유용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